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 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빅도, 저는 이책. 저는 피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피비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아유, 오랜만에 저희 또 근황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제 2024년이잖아요. 네. 2023년 연말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피비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연말 12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기말고사를 끝나고 엄청 잤어요. 거의 북극곰 마냥. 북극곰은 안 자는군요. 하여튼 그 동면하는 곰 마냥 엄청 잤어요. 그 크리스마스 때 동킹님이랑 그 모니카님 만나서 모니카님은 지금 케냐에 가 계시고 그 지금 동반자가 많이 아프세요. 케냐에서. 어머? 깜짝 이야기죠. 지금 아파서 엄청 옆에서 간호를 하고 계시고 아이고, 케냐에서. 여행 중에 아프면 네. 되게 속상한데.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찍어서 보내려고 했는데 자꾸 업신여기는 표정만 나와서 아무튼 모니카님 빨리 이제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킹님이랑 추빈님이랑 땡강님이랑 같이 맞아. 크리스마스에 이제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자아성찰 및 이제 미래 발전을 위한 이야기 이런 걸 나눴습니다. 뭐 먹었어요? 저는 안 먹었고 나머지 친구들이 그 현정이네? 라는 식당이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층님은 연말에 뭐 하셨어요? 저는 연말에 이사 때문에 좀 바빴어요. 맞아. 네. 제가 올해는 아니죠. 2023년에 1월부터 자취를 했었는데 딱 1년 좀 안 돼서 12월에 그 방을 빼게 돼서 그래서 뭐 마지막에 그런 자취방에서 전시도 하고 맞아.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이야기도 좀 나누다가 부랴부랴 짐 빼고 그러니까 연말 다 지났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연말까지 꽉꽉 차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2023년. 빅도는 어떻게 보냈어요? 저도 그 마감이랑 좀 겹쳐가지고 일하는 것도 바쁘게 하면서 지냈고 또 연말에 저도 모임이 되게 많았어서 최근에는 그 글방 사람들이랑 오랜만에 다 같이 낭독회 했거든요. 와. 낭독회도 하고 또 갖가지 뭐 개인적으로 만나는 약속들 이 짜잘짜잘 많아서 그냥 그런 것들 소화하느라 정신 없었던 것 같네요. 밤빵님도 만나셨나요? 밤빵님 못 만났어요. 아이고. 밤빵님 또 너무 바쁘셔가지고 요즘도 드라마 쓰시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쉽네요. 밤빵님 잘 지내시죠? 요즘에도 차 타고 들으시나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연말 연초 분위기에 어울리게 작년에 감사했던 사람이나 그런 감사했던 상황이 있었는지 하나씩 약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좀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 혹시 있으신가요? 피비님 있으신가요? 스스로에게 감사해도 돼요. 나 대단하다. 스스로에게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 가혹하네요. 이층님 오늘따라 되게 산타 할아버지 같네요. 제가요? 네. 어디? 아니 얼굴이 뭔가 마침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인자예요? 인자예요 지금. 그 호빵면 만들어주는 잼 아저씨 같네. 아니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네, 아무튼 감사한 사람은 한 명만 꼽자면 여러 명 뽑아도 되나요? 그렇죠. 우선 가족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다 감사한데 한 명만 뽑자면 모니카님인 것 같아요. 모니카님 왜죠? 한 명만 뽑자면? 제가 이제 새로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저의 카톡 메이트로서 계속 그 만담을 나눠주셨고 약간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어요. 약간 모니카님 어떤 스타일인가요? 좀 공감을 해주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약간 모니카님은 조언을. 원래는 공감을 되게 잘해주는데 네네. 저 한정 굉장히 차갑고 날카롭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오, 의외네요. 근데 그렇게 날카롭게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괜찮아요. 제가 더 차갑고 날카롭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맞춰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저의 오색 친구들 있거든요. 오색 네. 친구들도 감사하고
오색 친구. 네, 오색 친구라고 닉네임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다 감사하고 뭐 그렇네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저 이- 한 명을 뽑기가 좀 그렇네요. 이거 이책님이 쓰신 질문인데 저 한 바가지 쓰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2023년에 감사했던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꼽을 수 없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약간 그 수상소감처럼 어. 감사 인사 안 드리면 약간 좀 서운할 것 같은 그런 맞아. 느낌?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팟캐스트를 안 들으실 것 같은 분을 의외의 한 분을 그냥 뽑아봤는데 네. 저도 감사한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피비님 이책님도 너무 감사하고 당연하죠. 가족들도 당연하고 뭐 저희 뭐 재미중자 패밀리 분들 모두 다 너무 감사하고 한데 그냥 굳이 이 방송 안 들을 것 같은 의외의 분을 뽑자면 저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에디터분 중에 노아 최선 에디터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 노아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되게 귀인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오. 이번 연도에 팟캐스트 모임 저번에 말씀해드렸던 것도 노아가 소개시켜 주셨고 또 이래저래 많은 좋은 인연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되게 의외에 감사했던 인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러게요. 올해 빗도님은 뭔가 주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해였나 보네요.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만난 해였어요. 많이는 원래 늘 만났는데 그런 새로운 느낌. 사람들. 이책님은 감사한 사람. 한 명만 뽑아봐요. 당신이. 한 명만 아, 네. 뽑아봐요. 근데 제가 막상 해놓고도 진짜 어렵네요. 그 저도 뭐 팟캐스트를 안 들을 것 같은 의외의 사람, 의외의 사람을 뽑으면은 그 저는 이상하게 저랑 학교에서 자주 만났던 성진이 형을 뽑겠어요. 성진이 형. 정겹네요. 성진이 형. 성진이 형. 왜냐면 저 이제 마지막 학기를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학교의 마지막 학기쯤 되면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진이 형과 눈을 마주치면서 어떤 위로를 하면서 서로가 그리고 성진이 형 덕분에 보드 게임의 재미를 알았어요. 그 학교 끝날 때마다 보드 게임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나왔던 후추 박사님 집에 또 놀러 가가지고 보드 게임 할 기대에 차 있습니다. 성진이 형도 오시나요? 성진이 형 일단 여기 먼저 나오시라고 해요.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2023년에 키워드 우리가 어떤 키워드로 그동안 한 해를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2024년의 키워드는 각자에게 어떤 단어였으면 좋겠는지도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확실해요. 전 2023년에 제 키워드는 비움이었어요. 오. 하던 일들을 좀 끝내고 진행하던 프로젝트 끝내고 좀 하던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변을 비우자 해서 저는 실제로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만족스럽고 이번 한 해 그래서 되게 평안했어요. 저 되게 막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네. 올해 좀 정리를 하고 뭐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런 해였고 2024년의 키워드는 기록입니다. 기록. 네, 전 좀 기록하는 한 해를 보내고 싶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일 잘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저는 2023년은 욕심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도전하고 싶은 한 해였고 실제로 뭐 짜잘하게 도전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좀 스스로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는구나. 이 정도까지 했을 때가 딱 맞구나. 이런 것들을 좀 몸으로 체험하면서 알 수 있었던 좀 성찰을 하는 시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가 이제 작년에는 욕심이었으니까 이제 올해는 절제를 하자. 그래서 작년 2023년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좀 딱 필요한 것들을 중심에 두고 약간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 좀 채워가는 한 해면 좋겠다. 네네. 또 졸업을 하고 이제 새로운 사회인으로서의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절제를 하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피비님은요? 저는 2023년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엉망진창이었을 것 같고요. 약간 대혼돈의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2024년에 바라는 키워드는 안정이에요. 2023년이 너무 이제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 엉망진창의 원인이 뭐였던 것 같아요? 비비님은? 새로운 이제 일도 하고 음. 뭔가 새로운 변화들도 이제 좀 겪고 음. 그런 게 많았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워하고 약간 자신을 이렇게 잘 돌보지 못하고 살아간 것 같아요. 2023년은. 그래가지고 2024년은 좀 안정된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키워드를 뽑았어요. 다들 2024년에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를 이루시길. 내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좋네요. 어, 저희 기억도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기억할 수 있어요. 여기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니까. 저 문득 갑자기 그 2023년 1월 1일 저희 셋이 만났잖아요. 맞아요. 저희 뭐 했어요? 이책님네 동네 갔잖아요. 네, 저희 동네에 와가지고 이사 도와줬나요? 아니요. 그 지하에 있는 카페 가가지고 그 잘생긴 사장님 계신 잘생긴 사장님. 기억하잖아요. 먼저 잘생긴 사장님 말했어야죠. 하니까 바로 아시네. 그래서 그 카페 가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뭔가 지금 두 분을 보니까 그때의 또 모습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요? 네. 너무 똑같은데? 저 그래요? 달라진 게 없는데? 근데 그때의 뭔가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그때 나눴던 대화들이 막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같은 키워드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오히려 그때 그 피비는 약간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런 그러다가 이제 스타일이었고. 엉망진창 끌어난 거죠. 그 빗도는 오히려 이제 혼란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좀 비워내는 느낌. 네, 정말 충분히 비워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년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다르지 않을까. 내년에도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프닝에서 감사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범위를 넓혀서 우리 재미중독자에게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 작년에 재미중독자의 가장 큰 변화이자 감사한 일을 꼽으라면은 아무래도 재미중독자 공식 후원 단체 메디치 가문이 생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단체 정의가 2인 이상이긴 해요. 아니 근데 공식 후원 단체 너무 사이비 같아. 너무 웃겨. 그래서 네. 그럼 이제 메디치 가문이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책님? 네, 여러분 일단 클릭하시기 전에 좀 놀라셨죠? 메디치 가문이 도대체 뭘까 생각하셨을 텐데 메디치 가문은 재미 중독자에 대한 너무나 큰 사랑으로 인해 물신양면으로 방송 및 행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통칭하는 단체명입니다. 작년 가을 연말 시상식을 준비하면서 처음 나온 이름인데요. 메디치 가문이라는 명칭은 실제로 13세기에서 17세기까지 피렌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귀족 가문명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은 뭔가 그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아시죠? 네. 르네상스의 그런 위대한 예술가들을 금전적으로 후원했던 가문으로 유명한데요. 지금까지도 메디치 가문 하면은 예술가, 인문학 후원의 대명사 같은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미중독자를 떡잎부터 알아보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가진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담기 위해서 메디치 가문이라는 이름으로 이 후원 단체를 명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만들었죠.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창피하긴 한데 그럼 피비님께서 재미중독자의 제1대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 전에 1대 전에 0대부터 제가 읊어드릴게요. 이게 메디치 가문을 저희가 그 키다리 아저씨처럼 메디치 가문이 사실 있었는데 공식 후원 단체가 되지는 못했던 게 1인이셨어요. 한 명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그 사자님. 네. 그 항상 이제 후원을 이제 방송 초창기 때부터 많이 해주셨던 사자님. 제가 방금 4번 말했나요? 네, 4번이죠. 네. 다행이네요. 그 청취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가 항상 그 우리의 메디치 0대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2인 이상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메디치 가문이라는 명칭을 떳떳하게 쓸 수 있게 진짜 되었는데요. 피도 안 섞였는데 가문이야 그대. 근데 또 이어지는 게 저희 또 재미중독자 패밀리잖아요. 어? 그러네요. 그 패밀리여야지 그렇네요? 일단 메디치 가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어집니다. 약간 성골 진골 이런 느낌인가? 또 그렇게 구분을 안 네, 어쨌든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아무튼 이제 영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신념 하에 강조를 다시 드렸고 네네. 이제 1대 메디치 가문을 소개시켜드리자면 네. 2023년에 재미중독자가 선정한 제1대 메디치 가문은 바로 밤빵님과 준우님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밤빵님은 시즌 3에서 너 왜 신경 쓰여? 특집에 게스트로 나오셔서 멸망클럽에 대한 값비싼 레슨을 주고 가신 분이고 준우님은 아직 방송에는 나오지 않으셨지만 그 작년 한강 피크닉 때부터 저희 패밀리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곧 방송에서도 만나 뵙고 싶네요. 네, 그러면 왜 이 밤빵님과 준우님이 메디치 가문 1대 메디치 가문으로 선정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1대 메디치 가문으로 밤빵님과 준우님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또 연말 시상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 올해는 저희가 파티 초대장에 작년과는 달리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행사장 대여와 준비 비용으로 쓰고자 일정의 금액을 후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희의 예상과는 달리 파티에 참여하지는 못하셨지만 후원금을 따로 챙겨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로 이 1대 메디치 가문으로 선정된 밤빵님과 준우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감로늘박이 좀 있었잖아요. 저랑 피비님이랑 이채님이랑 그리고 그때 딥소님도 아마 계셨는데 이제 후원금을 얘기하면서 어쨌든 저희가 처음 이제 재작년에 오프라인 행사 할 때는 저희 셋이서 돈을 모아서 네, 그쵸.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이제 인원 좀 많아지고 좀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돈을 좀 어쩔 수 없이 걷어야겠다. 진짜 필요한 그 장소 대여값만이라도 해서 걷게 되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후원금을 걷는 거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후원금 그러니까 저희가 후원금이라는 명칭을 했지 사실 참가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이책님이 참가자들 말고 후원금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참여 안 하지만.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지만 후원금 내실 분들은 내주셔도 좋아요라는 멘트를 쓰라. 라고 했는데 저랑 피비님이랑 아마 딥소님도 노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없을 것이다. 저희가 막 에헤이 이러면서 세상 물정 몰라. 엄청 막 완전 뭐라 삿대질하고 욕하고 당연히 참여 안 하는데 돈 안 내지 누가 돈을 내니? 그냥 맞아요. 쓸데없어. 오히려 이건 반감을 살 뿐이야 하면서 했는데 또 근데 적는 입장에서 의견도 소수의 의견도 저희 반영하잖아요. 그때 이책님이 되게 단호하고 어. 강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냥 쓰자 이렇게 어. 계속 저희를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 뭐 미치고 본전이지 하고 일단은 썼는데 또 이제 밤빵님이랑 준우님이 제일 먼저 답장도 오셨어요. 그냥 곧바로 입금해 주시고 못 가지만 지지한다 응원한다 다음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셔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준우님께는 따로 못 드렸지만 밤빵님께는 따로 저희가 코스터랑 이런 것도 챙겨드렸거든요. 준우님 미안해요. 또 준우님을 못 챙겨드렸네. 준우님 나중에 만나면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정말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다르게 이렇게 우리를 직접 참여를 안 하셔도 이렇게 돈으로 후원해 주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구나 하면서 약간 피비님이랑 저 같은 경우 진짜 약간 뭐 뒤통수 한 대 맞은 그쵸. 그런 느낌이었고 더 오프라인 몸에 신경 쓰고 패밀리 분들한테도 되게 더 진심을 다해서 저희가 행사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후원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그 밤빵님이랑 준우님께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고 뭔가 의외의 감동?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멀리서 이제 그러니까 개인 사정으로 이제 참여하시지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이게 함께 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연말의 따뜻함을 느꼈다랄까요? 맞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또 과장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야 이러면서 행사장에서도 저희가 소개했죠. 메디치 가문이 후원을 해주셨다.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 방송을 하래서라도 하이 방송을 하래서 이건 진짜 감사의 해야 말씀을 한다. 드리고 감사드려야 싶었다. 한다. 네네. 얘기했죠. 맞아. 그리고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돈이라는 거여서 우리가 감동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냥 그런 마음?
약간 그래서 돈이 뭘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어쨌든 음. 그들이 우리한테 우리 콘텐츠를 우리 모임을 되게 좋은 가치를 지닌 모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어쨌든 저희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돈이었으니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돈의 가치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애증이다. 되게 돈 때문에 난감한 상황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걸 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 되게 난감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되려 돈을 통해서 되게 감동을 얻기도 하는 되게 애증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채님이랑 저 그리고 피비님이 2년 동안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점이 이게 좋은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생산해내는 게 되게 어렵다. 자본이 있지 않으면 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2년간은 저희 진행자들끼리 어찌어찌 돈을 모아가지고 계속 콘텐츠를 만들고 사실 저희가 이 녹음실을 빌리는 것부터 오프라인 행사를 하고 뭔가 챙기는 것들이 되게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 진짜 5년, 10년, 뭐 20년까지 지속 가능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받고 이에 응당하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콘텐츠의 가치를 좀 더 높여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수익이 없는 이런 재미중독자 방송에 밤빵님이랑 준우님이 후원을 해주신 게 그런 의미에서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콘텐츠도 뭔가 수익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방송이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초석이 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약간 저렴한 얘기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재미 중독자 메디치 가문을 한번 모집해 보려고 합니다. 와, 정말 이게 약간 재미중독자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장황하게 말하고 저렴한 질문. 정확하게 말하고 결말은 약간 저렴하게.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 감동을 더 받고 싶어서 이제 아예 모집을 하겠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 보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메디치 가문을 모집을 한다고 하면 너무 거창하잖아요. 팬클럽도 아니고. 네. 무슨 멤버십을 무슨 KT 멤버십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저희가 저희가 파티광으로서 늘 하고 싶은데 이제 점점 패밀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장소도 좀 더 큰 걸 빌려야 되고 좀 더 소품이 많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앞으로 그 연말 시상식 때처럼 네. 후원금도 이제 감사히 받겠다 이 맞아요. 멘트를 넣겠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별거 없죠. 그리고 그 팟캐스트 후원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실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응원의 차원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을 이제 그 메디치 가문으로 명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이라는 그냥 존재 자체를 만들고 싶은 거군요. 그렇죠. 저희도 그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명예 중요하다. 그게 우리 뒤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고, 맞아요. 우리를 누가 지켜봐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웃고 막 세계관으로 막 편입시키고 싶고. 그래서 일단 만들고 그러니까 보겠다. 우리가 타이틀을 줄 테니까 누가 좀 와서 완강을 써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만들어 보겠다. 지금 왕관만 100개인데 쓸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왕관은 늘 매일매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염치가 없지만 저희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은 앞으로 더 아주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디치 가문이라는 존재를 만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을 우리가 설정을 해보면 어떨까?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이 메디치 가문은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공간이라도 대여해서 사진에다가 액자를 걸어가지고 1대 메디치 그렇게 좋은데요? 밤빵 준우님 이렇게 해야 될까? 뭔가 메디치 가문만의 혜택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상상해 볼까요? 저는 일단 매 분기마다 본인이 메디치 가문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축전 카드라도 좀 보내드리는 게 아,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메디치 가문 땡땡땡 메디치 가문 누구님 이러면서 그냥 그런 따스한 말 한마디에 카드는 좀 이제 뭐 여름 시즌, 여름 방학 시즌, 겨울 방학 시즌에 한 번씩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는 뭐 값비싼 것도 아니고 정말 의뢰 기본적인 것으로. 연화장처럼 연합장 같이. 스승의 날 선물 축전 영상 네, 같이. 그런 아니면 것처럼. 제가 메디치의 날을 하나 만들까요? 이렇게 느낌. 점점 커져. 이태님은요? 아 저요? 저는 진짜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약간 저는 또 전당 같은 거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꿈을 가져본 게 웹사이트를 만들까? 오, 그래서 괜찮은데요? 막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웹사이트 있잖아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안 될 것 같고 뒤로 가기 눌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재미 중독자 명예의 전당 웹사이트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메디치 가문을 이렇게 웹상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약간 좀 더 확장해서 약간 시트콤 프렌즈나 이런 거 보면은 인물 관계도 같은 거를 이제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괜찮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 재미 중독자 패밀리의 인물 관계도를 이렇게 그려놓는 괜찮은데요? 거예요. 너무 괜찮은데요? 왜냐면 괜찮죠? 사실 저희 이제 게스트분들이 다 관련 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너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웹페이지 그거 서버 사는 것도 돈이거든요. 저희는 또 돈이 없으니까 노션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제가 사실 네. 작년부터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노션 어떻게 만지고 있는데 그게 참 시간이 안 나.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 노션 하는 거. 올해 목표로 해요. 그러면. 그럽시다. 또 기록이 못 보시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처음에 재정비하는 게 폼이 좀 맞아. 걸려. 그래서 그게 약간 꿈이에요. 그것도 웹사이트 비용도 후원을 받아야 될까? 서버비 내야 되잖아. 우리는 참 우리가 능력이 없어. 그래서 후원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능력 있어야 2년간 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판을 만들겠다. 피비님은요? 저는 좀 아날로그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인 걸 생각했는데 제가 인상 깊은 순간이 인생에서 저희가 고등학교 기숙사학교였잖아요. 네. 지금 생각만 하면 그거 웃긴데 크리스마스 날 어떤 한 방 친구들이 그 종이랑 이런 걸 기억나요? 모든 방을 돌아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공연을 해줬어요. 정말요? 축하 공연처럼 뭐 우와. 이렇게 징글벨 같은 거 부르면서 온 도어 뭐라고 해야 되지? 온 방을 다 두드리면서 뭐 이렇게 짧게 노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다른 방 가고. 와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스네 공연 하자고요? 네. 아니 그래서 우리가 가자. 준우님은 집이 제천이에요. 제천 이왕 갈 거 또 놀고 제천에서 준우님한테 좀 재워달라 해가지고 또 놀고.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패밀리들도 몇 명 데려가고 좋지 않아요? 여행 겸 축하. 대신 우리가 진짜 공연을 준비해 가는 거야. 막 모자도 쓰고. 어떤 공연 하고 싶어요? 저 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는 재미는? 또 교회 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메디치의 날을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메디치의 날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은 저희가 이제 진짜 집 앞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 날은 우리는 무조건 빼야 되는 거야 스케줄을. 그 자작곡도 만들어서 레파토리를 네, 자작곡 만들어서 네. 진짜 배짱이들처럼 기타 치면서 우리는 재미 중독자. 그래가지고 그거 불러서 이제 감사 인사 드리고 집에 가는. 아니면 오랜만에 아마데우스님께 곡 하나 좀 의뢰를 해볼까요? 메디치가 없어? 아마데우스님도 같이 오시면 안 돼요? 이미 이거 듣는 순간 영감이 생기지 않을까? 너무 이미 좋을 것 우리 같지 않나요? 곡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곡이 이미 하나 있어요. 그 아마데우스님 만들어진 멸망클럽? 우리 맨날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그쵸. 그 노래 엔딩곡. 좋죠. 그 곡을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네. 나쁘지 않아. 순회 공연. 순회 공연 나쁘지 않다. 좀 힘들겠지만. 잼중 서커스단처럼. 그래서 메디치 가문은 그날 약간 막 기대하시는 거죠. 몇 시에 올까? 그렇죠. 유랑극단처럼. 아니면 또 스케줄에 지장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미리 일정표를 나눠드리던가. 그렇죠. 약간 듣고 계신 메디치 가문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메디치 가문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댓글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편하게 알려주시면 왜냐면 사실 본인들이 받고 싶은 걸 해드려야지 저희가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근데 또 샤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샤이 그만하셔야 돼. 진짜.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드려야죠. 아니면 본인이 메디치 가문이 아니지만 약간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는 이게 있잖아요. 한 번 메디치 가문 되면 영원한 메디치 가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뭐 막 아이돌 팬클럽은 다음에 돈 안 내면 막 제명되고 이러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되면 영원한 명예로운 메디치 가문이다. 한번 이제 1대가 정해졌으면 영원히 1대예요. 음. 그렇죠. 밤빵님이랑 준우님. 1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게 이번에 메디치 가문을 준비하면서 우린 참 광대다. 어떻게든 돈을 받았으면은 돌려주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축하 공연을 생각하고 있고. 웃음을 드리고 싶어하고. 그렇죠. 네, 저희는 참 광대네요. 그게 저희 정체성이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재미 중독자를 계속 하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곁에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슬프지만 돈이라는 게 정말 정말 필요한 거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좀 확장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돈을 현재 가장 어디에 많이 쓰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실 돈을 본인이 어디에 쓰는지가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책님은 돈 어디에 제일 많이 쓰세요 요즘? 저는 올해 자취를 하다 보니까 식비에 많이 쓴 것 같아요. 음. 이제 밖에 살다 보니까 식비를 많이 쓰고 근데 이게 좀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도 느끼는 게 제가 유독 식비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밥을 두 끼를 딱 이렇게 한식으로 이렇게 먹지 않으면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먹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점심 샌드위치로 간단히 때우기도 하고 뭐 안 먹는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저는 점심 저녁을 꼭 챙겨 먹거든요. 한식으로. 대부분. 그래서 그거의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짜잘하게 저 뭐 책 좋아하니까 책 사는 거나 뭔가 모임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빅토님은요? 저는 진짜 다 운동했어요. 아, 운동 레슨 받고 어디 운동 뭐 크로스핏 하고 운동도 도구도 필요하잖아요. 도구 그쵸. 사고 하는 거여서 운동하는데 가장 돈을 많이 쓴다는 거에 뭔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리고 또 드럼 레슨 하는 것도 어쨌든 쓰니까 총 제가 돈 쓰는 것들을 봐보면 저의 그냥 취미 생활, 나의 약간 여가 생활이나 뭔가 나의 스킬을 늘리는 그런 행위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도파민비라고 이책님이 명명해 주셨는데 그쵸, 맞습니다. 제 도파민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에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배우는데. 근데 그 운동비가 생각보다 많이 되나요? 네.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뭔가 필요 이상으로 한다고 느껴져요? 스스로? 아니요, 근데 저 그래가지고 올해 뭔가 크로스핏을 그만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사실.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냥 다른 소비를 줄이고 그냥 해야겠다. 늘리지만 말자라고 생각을 한 이틀 전에 바꿨답니다. 진짜 운동의 재미에 중독되셨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피비님은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밥 사 먹고 뭐 시켜 먹기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식비 당연히 많이 들고 요즘에 또 물가가 또 비싸잖아요. 맞아요. 식비 많이 들고 품위 유지비, 뭐 옷 사고 그런 거 뭐 월이하고 그렇죠. 뭐 그런 거에도 요즘에 또 돈 많이 들어요. 음. 요즘에 옷값 엄청 비싼 거 알아요? 옷값뿐이 아니라 식비도 너무 비싸지고 사실 이채님이 뭐 밥 한식 뭐 한 끼라고 했지만 요즘 그냥 기본 10,000원? 11,000원?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너무 비싸졌어. 머리도 너무 비싸고. 맞아요. 머리도 비싸죠. 참. 머리 서로 잘라주기 할까? 품앗이. 그러게요. 진짜 돈이 의외로 이렇게 어디 쓰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달 시켜 먹으면 맞아요. 요즘 배달비도 이제 꽤나 들기 때문에 약간 뭔가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면 뭔가 그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그걸 이어주는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중개인? 그런 중개 업체들이 많아졌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뭔가 돈을 많이 빼먹는 것 같아요. 배달비 옛날에 사실 비해서 뭔가 돈이 술술 나가는 느낌. 그 뭔가의 그런 호갱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주위 어른들이나 또래 친구들로부터 어떻게 돈을 모을지 고민해 보았나, 돈을 잘 모으고 있나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이제 30대 중반 정도에 얼마 정도 돈을 모아야지 평균적으로 모은 것인지, 그 돈으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결혼하려면 얼만큼의 자금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나는 매달 얼마씩 저축해야 되는지, 제가 어느 순간 그것들만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원래 막 아이돌 막 릴레이 댄스 영상 이런 거 보다가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사람아. 아니에요. 창피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뭐 결혼 자금도 그렇고 독립 자금, 그 멀리 봤을 때 뭐 노후 자금이나 아니면 사실 급하게 가족들이 아프거나 내가 뭐 아플 수도 있는 그런 비상용 예금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약간 현재 필요한 비용보다는 미래를 위한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계획해야 할 필요성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책임감이 사실 생기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대상도 생기니까. 근데 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사실 지금 이한몸 얼마나 건강한 청춘입니까?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틈틈이 여행도 하고 친구들과 좋은 것도 먹고 파티도 하고 옷도 좋은 거 사고 싶고, 또 사실 시대가 변할수록 재밌는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돈이 너무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생각하다 보면 약간 우리 언제까지 돈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 평생 하겠다. 왜냐면 심지어 요즘은 장례식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굴레에 쉽게 빠지게 되는데, 이책님, 피비님도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네, 느끼죠. 피비님은? 저도 느끼긴 하는데, 저는 이제 두 분이 아시겠지만 무력이 좀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피비님 많이 사고 없으시죠. 싶은 게 잘 없고 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지금 아직까지는 너무 안 해놨고 너무 애새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막 약간 결혼 자금, 뭐 노후 자금, 독립 자금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뭔가 막 뭐 빗도님처럼 뭐 내가 매달 얼마씩 저축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는 또 아직은 학생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사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직장인이 되면 이제 매달 따박따박 받는 돈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눠서 써야 하는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책님도 이제 아직 학생이시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시지 않나요? 근데 그랬는데 올해 좀 밖에 나가 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독립을 그쵸. 하면서. 그렇죠. 네, 생활 비용들을 이제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좀 돈을 많이 보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 뭐 내가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디서 살고 있을까 이런 상상도 하게 되고 또 살 수 이제 있을까? 본가로 들어가셨는데 또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고 싶다고 또 아니, 독립하고 싶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아닌가요? 진짜 모함인가요? 모함이죠, 모함. 일단 집에 들어가는 건 너무 좋고요. 이제 두끼 한식으로 매일 먹을 수 있어요. 그쵸. 집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네. 그런데 그래서 저도 늘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절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근데 저희 그 사자님이 네. 저희 아버지신데 사실. 제가 굳이 얘기 안 했는데. 네, 근데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돈은 늘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족해도 저축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막 네네. 돈이 지금 부족하니까 급하니까 지금 현재 써야지가 아니라 네가 돈이 지금 100만 원이 있어도 부족하다 느낄 거고 1억이 있어도 부족하다 느낄 거고 10억이 있어도 부족하다 느낄 거니까 그냥 늘 부족하다 생각하고 늘 부족한 마음 가지고 살면서 저축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저한테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제가 요즘 너무 씀씀이만 늘어나고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저도 충격을 받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은 약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얼만큼의 돈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피비님? 얼만큼의 돈이요? 그냥 사실 막 단위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매덕 이렇게?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해야 될지? 약간 예를 들어 집을 살 돈 정도는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래도 의식주는 조금 충족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뭐랄까, 저는 적어도 약간 요즘은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지금 버는 돈이 내가 적어도 꼭 서울은 아닐 수는 있어도 뭔가 내가 새로 꾸릴 가족들이랑 이러니까 내가 너무 결혼하고 싶어하는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다니까요. 지금 결혼에 미친 여자. 아니에요. 결혼과 결민이요. 전쟁. 그래서 어쨌든 뭔가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자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네요.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진짜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막 그런 꽃 사는 것도 네. 다 돈 들고. 근데 그거 너무 저희가 꼭 그냥 꽃 가서 준비해드릴게요. 경찰 불러가요. 이채님은요? 어떤 거요? 그냥 이채님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집 살 돈은 있어야 될 것 같다. 내가 살면서 이런 것처럼 본인이 잘 살기 위해서는 대충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할 것 같은지. 저는 일단 잘 사는 거의 기준이 아무래도 재미 중독자다 보니까 재미있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게 살려면은 최소한 저는 그 재미가 있으려면은 최소한 어떤 안정감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의 안정감. 그렇죠. 근데 그거는 생각을 해봤는데 막 누구를 이렇게 해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나 정도는 나 정도의 의식주를 지킬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정도의 돈? 그래서 뭐 주거비 그리고 뭐 비상비 그 정도의 돈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돈들은 필요한데 저는 약간 지금 너무 빨리 엄청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사장님의 가치관 이거예요. 지금 걱정해봤자 뭐 그러냐. 그냥 현재 집중해라. 약간 조금씩 바꿔가기만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집중해야 하는 것과 이제 좀 절제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논다 하면 뭐 인스타그램에서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뭔가 되게 호화로운 뭐 호캉스를 뭐 자주 간다던가 뭐 오마카세를 자주 먹는다던가 뭐 비싼 옷을 자주 입는다던가 이런 거가 근데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자기가 중시하는 요소가 있잖아. 자기가 그렇죠. 먹는 걸 되게 중시를 해. 그럼 내가 그런 좋은 음식과 미식을 할 수 있는 것에 돈을 얼마 정도 내가 투자하겠다. 이런 걸 정해놓고 다른 건 좀 줄여보고 이런 거를 하면 그래도 좀 재미있게 살 수 있으면서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돈을 쓰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 인생에서 지금 운동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에 많이 쓰는 거고 명품 호캉스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그렇고 사실 맛있게 먹는 것도 그냥 정말 한두 달에 한 번 맛있는 거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비싼 5만 원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맛있는 밥 먹으면 되는 거고 그냥 그런 것들 그래서 아까 전에 각자의 소비 습관을 물어보는 것도 현재 본인이 무엇을 중시하는지가 소비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저도 올해 이렇게 돈을 밖에 나가서 쓰면서 느낀 게 잘 살기 위해서 얼마를 내가 모아야 되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내가 돈을 어떻게 썼을 때 어디에 얼만큼 썼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남는 거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비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캉스 사람들 다 좋아한다고 해서
빗돈님이 호캉스를 해봤는데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저는 약간 돈 아깝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것은. 돈이 아까울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지 그 급박한 그 상황 속에서 돈을 현명하게 쓰면서 재미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는 것보다도 돈을 어떻게 쓸 때 내가 만족스럽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지를 알아서 그거에 딱 그만큼의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짤 건지 어떻게 실행할 건지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네요. 이게 양을 늘릴 생각 말고 현명하게 어떻게 쓸 생각을 해라.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사실 사람마다 다 돈의 양은 다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을. 돈의 양. 그거를 또 누구는 되게 가치 없이 땅에 버리고 쓰면 그게 똑같죠. 기준을 세우고 이제 계획을 짜는 것도 사실 재미잖아요. 그쵸. 그쵸. 어렸을 때 막 100원씩 모아가지고 이거 하나 사 먹어야지 해가지고 그것도 재미잖아요. 그쵸, 재미죠. 그런 거에서 이제 소소한 재미를 느껴가면서 이제 음. 알뜰살뜰 살아보는 거죠. 너 그 알뜰살뜰 사는 것도 재미도 있어요. 그쵸. 온갖 곳에서 재미있어. 너무 재미중독자야 우리. 옛날에 그 저금통에다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 근데 되게 슬픈 얘기가 있는데 네. 제가 돈을 막 저금통에다가 모으는 걸 좋아했어요. 그 약간 100원씩 이렇게 들어갈 때 약간 희열 있잖아요. 그래서 찰랑. 찰랑할 때 그래서 그걸 계속 모아놨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리 모아도 저금통이 차지를 않는 거예요. 설마.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오빠가 어. 그 밑에서 안 돼. 계속 빼고 있었던 거야. 오라버니 밑빠진 또. 독이었어. 그러니까 3살 많다고 머리가 찼다고 어.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돈 많이 배신감. 모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저희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때 너무 무력이 일찍 깨달았어. 그때 무력이 없어진 그때 건가요? 모든 무력이 없어졌어요. 비밀이 얼마나 그게 풀렸어. 얼마나 배신감이 큰지 알아요? 아, 그렇군요. 피비님이 어떻게 무력이 없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음.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컨텐츠 중독자들의 컨텐츠 집단 테라피, 재미 테라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그 메디치 가문을 모집합니다라는 주제에 맞춰서 우리 메디치 가문에게 그 헌정하는 컨텐츠 혹은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말했듯이 돈과 관련된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져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빗돈님은 어떤 컨텐츠 갖고 오셨나요?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그림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그림책은 세르히오 라이르라클 아나 라르티테기 이름이 스페인어권이어서 좀 어렵네요. 진짜 어렵네요. 아나 라르티테기 그림의 행운을 찾아서입니다. 네, 두 분 다 스페인 분이시고 작업을 거의 같이 하시는 듀오라고 해요. 특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행운을 찾아서의 경우에는 2015년에 매년 출간된 스페인어 책 중에서 뛰어난 책을 수여하는 콰트로 가토스 상의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되셨고 또 같은 연도에 유스카디 문학상 일러스트레이션 부분에도 수상을 한 작품이라고 해요. 또 2016년에는 어린이 문학 보급을 위한 비영리기구 방코 델 리브로가 선정한 최고의 책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되게 권위 있는 기관들에서 인정을 받은 책이고요. 이 행운을 찾아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까 해요. 이 그림책이 사실 진짜 특이한 게 제가 원래는 뭔가 촬영을 해서 PDF를 따서 이제 저희 상업적 용도가 아닌 그냥 PB랑 이책님이 좀 보실 수 있게 미리 전달 드리는데 이 책은 사실 그렇게 찍으면 묘미가 없어져서 제가 보내드리지 않고 직접 와서 현장에서 보여드렸어요. 그 이유가 이게 앞과 뒤로 뒤집어서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으면 행운 씨라는 주인공의 서사로 이 그림책을 읽을 수 있고 뒤에서 뒤집어서부터 읽으면 불운 씨라는 주인공의 서사로 그림책을 읽을 수 있어요. 이 이름부터 되게 그들의 일상이 예측되지 않나요? 이 불운 씨와 행운 씨는 둘 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같은 시간대 우연히 세레네 섬이라는 휴양지로 즉 같은 여행지로 여행을 떠나게 돼요. 심지어 둘 다 여행 가기 전에 같은 아주머니한테 복권을 구입하는 그런 행위도 되게 겹치고 비슷한 인물이지만 서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들의 여행이 바뀌는데
이 서사에 등장하는 이제 각기 다른 일러스트레이션을 또 보시면 부른 씨의 이야기와 행운 씨의 이야기가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운 씨가 렌트카를 빌렸는데 여행지에서 차 트렁크에 분실물 가방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부른 씨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분실물 가방이 부른 씨의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이스터 에그가 굉장히 많은 책이고, 그래서 약간 행운 씨 편을 읽으면서는 부른 씨의 발자취를 한번 찾아보고 부른 씨 편을 읽으면서 이제 행운 씨의 발자취를 한번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에서 사실 진짜 중요한 게 바로 결말 부분인데, 이 부른 씨랑 행운 씨 둘 다 여행지에서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을 잃어버려요. 부른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불운하게 비를 맞아가지고 바지를 이렇게 벗으면서 흘리고, 행운 씨는 또 행운 가득하게 여행지에서 마음 맞는 여인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대관람차 타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떨어뜨린지도 몰라요, 둘 다. 근데 하루 종일 여행 내내 하루 종일 운이 안 좋았던 부른 씨가 길을 가면서 정말 어쩌다가 행운 씨가 그 대관람차 타면서 떨어뜨린 복권을 줍게 돼요. 놀이공원 근처에서. 근데 그 주운 복권이 1등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 역전을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되게 또 재밌는 게 부른 씨와 행운 씨가 다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두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부른 씨가 하필 불을 안 끄고 나와가지고 불이 나요, 아파트 전체에. 그래서 둘이 다 연소되어 있어요. 근데 행운 씨는 되게 당황했는데 여행지에서 만난 애인이랑 같이 열심히 청소하고 그곳에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부자가 된 부른 씨는 통 크게 이 아파트 그냥 팔아버리고 의리의리한 저택으로 새로운 거처지를 구해서 살아가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어쩌면 되게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친 행운 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애인과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끝나거든요, 이 책에서. 네. 근데 오히려 약간 인생 역전을 이뤄서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살게 된 부른 씨는 약간 책 초반이랑 표정이 똑같아요. 불만스러운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책을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이 줄거리의 결말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약간 돈에 대한 고민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 돈은 왜 늘 부족하다고 느낄까?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우문현답을 이 책이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모든 건 마음가짐에 달렸다라는 메시지를 얻게 되었어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실 돈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누군가한테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1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남에게까지 충분히 베풀 만한 큰 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같은 상황이지만 뭔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졌던 그런 느끼게 된 경험이 각자 있으신지, 사소한 걸 괜찮으니까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학생 때 제가 나이키 신발 되게 어떤 품목이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학생 때 돈이 더 없잖아요, 지금보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뭐 어떻게 타다가 어떤 사이트에서 나이키 사이트 같은데 되게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할인돼서. 그래서 저는 구매를 했는데 거기서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진짜 나이키인데 약간 미묘하게 바꿔서 진짜 배너만 조금 바꿔가지고 진짜 나이키인 척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사서 제가 당시에 1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너무 절망스럽고 창피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거 사기당한 걸 뭐 어디 그때는 뭐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얘기도 못하고 혼자 퉁 해가지고 10만 원 날렸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제가 또 제 동생인 개시민님한테는 다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아이스크림 사면서 아직도 기억해요. 사실 나 10만 원 사기당했다 얘기했더니 딱 듣더니 진짜 아무렇지 않게, 누나 그냥 10만 원으로 인생 공부한 거라 생각해. 그 정도면 저렴하게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그냥 그 말 하나에 되게 위로가 되고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냥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래 그냥 10만 원으로 싸게 인생 공부한 거라 생각하자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게 제가 또 나중에 또 운 좋게 좀 보상을 받았는데 카드사에서 네.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 안 풀리려던 것도 좀 되려 잘 풀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래서 뭐 피비님이랑 이책님도 그런 뭔가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까 해요. 저도 약간 돈 관련되면은 약간 긴장되잖아요. 내가 돈을 잃을까 봐. 근데 그럴 때 저도 마인드셋을 하는 방법이, 이 돈을 잃는다고 내 삶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뀔까? 어. 그런 생각을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조금 맞아. 마음이 풀리는 게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는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뭔가 하기 전에 두려울 때도 그렇고 진짜로 내가 뭔가 당해가지고 돈을 잃었을 때도 그 생각을 조금 하면은 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피비님은요? 저는 돈과 관련된 건 아닌데 같은 상황이지만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느낀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가족끼리 호주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엄마가 빨리 조퇴를 하고 공항에 와라, 네네. 집에 와라 이렇게 했는데 조퇴를 제가 또 앞을 잘 안 보고 걷는 습관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트럭에 약간 치인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쵸. 근데 이제 다행히 뼈가 부러진 건 아니어가지고 그 기부스를 이렇게 잘 하고 네. 결국 호주에 갔어요. 기부스를 하고 네. 바로. 네. 근데 그 호주가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나 인식이 굉장히 좋은 나라여가지고 네. 제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너무 배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오히려? 뭐 놀이기구로 가면 항상 우와. 너 제일 먼저 타라. 우와. 그래서 저는 줄을 하나도 기다리지 않아도 됐었고 우와. 가족들까지? 또 철저하게 저랑 또 보호자 한 명만 아, 해주던. 2인까지만? 네, 그래서 오빠는 저 때문에 개 탄 거죠, 아주. 그렇네요. 그래서 그리고 뭐 캥거루 같은 것도 캥거루래 코알라 같은 것도 제가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까 너가 안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막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 코알라 엉덩이도 막 이렇게 만져보고 막 그랬어요. 어머? 왜 또 저도 반응하시죠? 만지고 싶어요. 너무 털실털실하고 너무 그래요?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머?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났어도 이 나라에 와가지고 되게 좋은 대우를 받고 오히려 더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경험이 있어요. 맞아, 이게 그러니까 진짜 제 또 좌우명이 호사다마 세용지마잖아요.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그게 또 나한테 도움이 되고 좋은 일 있어도 또 안 좋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기뻐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은. 저처럼 맞아요. 과하면 안 돼요. 참 과해. 그쵸. 너무 뭔가 생각 없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그쵸. 너무 불안한다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맞아. 세상은 어떻게든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이 맞아요. 반이나 있네. 물이 반이나 있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책님은 이번에 어떤 콘텐츠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오늘도 시집을 갖고 왔는데요. 안희연 시인의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이라는 시집입니다. 네. 이 시집은 겨울인데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이라는 시집을 갖고 온 이유는 이 시집이 의외로 펼쳐보면은 여름에 대한 이미지도 많은데 겨울에 대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약간 여름에 배운 거를 겨울에 또 경험하는 그런 시집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집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 중 하나인 슈톨렌이라는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약간 연말 분위기랑 어울리죠. 네. 연초지만. 연초지만. 네, 그래서, 낭독 부탁드릴게요. 네, 낭독해 보겠습니다. 슈톨렌. 건강을 조심하라기에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 먹였는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죽어올 줄 어떻게 알았겠니? 너는 빵을 먹으며 죽음을 이야기한다. 입가에 잔뜩 설탕을 묻히고 맛있다는 말은 후렴구처럼 반복하며 사실은 압정 같은 기억, 찔리면 찔끔 피가 나는. 그러나 아픈 기억이라고 해서 아프게만 말할 필요는 없다. 퍼즐 한 조각만큼의 무게로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퍼즐 조각을
수천, 수만 개 가졌더라도 얼마든지 겨울을 사랑할 수 있다. 너는 장갑도 없이 뛰쳐나가 신이 나서 눈사람을 만든다. 손이 벌겋게 얼고 사람의 형상이 완성된 뒤에야 깨닫는다. 내 그리움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보고 싶었다고 말하려다가 있는 힘껏 돌을 던지고 돌아오는 마음이 있다. 아니야, 나는 기다림을 사랑해. 이름 모를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마당을 사랑해. 밥 달라고 찾아와 서성이는 하얀 고양이들을, 혼자라기엔 너무 큰 집에서 병든 개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펑펑 울고 난 뒤엔 빵을 잘라 먹으면 되는 것. 슬픔의 양에 비하면 빵은 아직 충분하다는 것. 너의 입가엔 언제나 설탕이 묻어 있다. 아닌 척 시침 잃을 때도 내게는 눈물 자국이 보인다. 물크러진 시간은 잼으로 만들면 된다. 약한 불에서 오래오래 기억을 졸이면 얼마든 달콤해질 수 있다. 네, 이런 시입니다. 네, 두 분은 이 시를 들으시고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셨나요? 슈톨레는 이렇게 그 되게 얇게 써는 거 알아요? 맞아요. 얇게 이렇게 써서 한 조각을 우물우물 먹으면서 뭔가 괜찮은 척하면서 뭔가 즐기고 있는, 뭔가 슬픈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척하면서 그 순간만은 슈톨렌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이 시에도 나오는데 슈톨렌 하면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매주 한 조각씩 잘라 먹는 기다림의 빵이라고 이 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각주로. 그것처럼 그 되게 유명한 빵이죠. 근데 이 시를 보면은 뭔가 입에 하얀 걸 묻혀가면서 빵을 먹는 장면이 그려지죠. 빗도님은요? 저 역시 저도 매번 이제 크리스마스 때마다 슈톨렌을 사 먹거든요. 이번에도 슈톨렌을 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 먹었는데 뭔가 슈톨렌이라는 빵이 주는 의미가 여기도 나왔지만 되게 숙성을 많이 하고 기다리면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드는 것도. 그쵸. 근데 그래서 뭔가 어쨌든 아까 피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화자가 말하는 너라는 사람이 분명 무슨 슬픈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음 뭔가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뭔가 슈톨렌을 한 입 한 입 먹으면서 뭔가 치유되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뭔가 치유와 슬픔이 한데 어우러진 시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 이 시가 좀 특별했던 이유가 보통 좀 슬픈 시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슬프잖아요. 근데 이 시는 보고 있으면은 그 비토님이 치유라고 했던 부분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입가에 흰 파우더를 묻히면서 먹는 그런 장면은 또 약간 웃기기도 해요. 안 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쵸? 후두두두 흘리거든요. 슈톨렌 그 맛이 어때요? 사실 저는 안 먹어봤어요. 아, 약간 안에 견과류랑 건과일 같은 것도 씹히고 그 흰 가루가 슈가 파우더거든요. 저는 근데 원래 그런 빡빡한 빵들 되게 좋아해서 사실 제가 사갔는데 저만 먹었어요, 슈톨렌. 슈톨렌 너무 좋아해서. 독일 빵으로 알고 있고 독일 크리스마스 빵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추억이 느껴지는 맛의 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화자가 말하는 너라는 분이 그래서 뭔가 좀 과거의 생각도 좀 많이 나고 그런 슬픔을 조금 되새김질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달콤해서 웃을 수밖에 없어. 맞아요. 너무 슈가 하이 돼가지고. 네, 그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 시를 보면은 좀 어떤 존재의 죽음을
대해서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 말하는 내용과는 되게 상반되게 그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빵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슈톨렌이 딱 있고 그리고 이 시 안에 아픈 기억이라고 해서 아프게만 말할 필요는 없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게 저는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꼭 막 그 오늘 주제였던 돈이 막 죽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약간 뭐라고 하지? 어두워지고 좀 무거워지고 아, 나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의 특징은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슈톨렌을 두 사람 중 한 명은 사왔다는 게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실 이 먹고 왜 하필이면 뭔가 먹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근데 저는 그게 먹는 거가 결국은 살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약간 대비시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슈톨렌을 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서 어쨌든 내가 이걸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꼭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막 이만큼 모아야 되고 그래서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무거운 이야기를 좀 무겁지 않게 할 수 있는 네, 방법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 우리가 어쨌든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맞아요. 시를 가지고 오게 됐어요. 얼만큼 있느냐보다 그렇죠.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돈이 그 사사사사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돈은 항상 부족하다. 맞아. 근데 그 얘기는 저는 약간 언제나 힘든 일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힘든 일에서 뭔가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돈으로 해결하는 거 이상으로 뭔가 내가 마음이 치유가 되려면은 그런 슈톨렌을 같이 나눠 먹는 것 같은 마음이 담긴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좋다. 근데 저는 그 이번에 메디치 가문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그걸 만들겠다고 한 것도 너무 그 마음이 담긴 돈을 받으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런 주제를 고르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번에 그런 후원을 받고 마음이 담긴 돈을 받으면서 좀 되게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살면은 좀 더 가볍게 슈톨렌을 먹듯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약간 궁금한 게 힘든 일 뭔가 있을 때 이렇게 슈톨렌처럼 나의 어떤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스스로에게 해주는 선물 혹은 같이 나눠 먹는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것? 저에게 있어서는 뭔가 힘들 때 그림책에서 위안을 얻기 때문에 그림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그림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뭔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때나 과정을 거쳤을 때 선물로 뭐 그 사람은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그림책은 그래도 조금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권씩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저희가 사실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그냥 뭔가 힘든 순간이나 아니면 조금 버거운 순간에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책도 사야 되거든요.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쵸. 근데 저는 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현명하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에 대한 소비는 아깝지 않아요. 피비는요? 저는 되게 상반돼서 좀 부끄러운데 더 저 좋아요. 황치즈 쿠키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말하고 네. 싶은 거는 슈톨렌이 되게 그 이책님이랑 빗도님은 뭔가 치유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아닌 척 시치미를 떼도 내게는 눈물 자국이 보인다. 라가 너의 입가엔 언제나 설탕이 묻어있다 다음 행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슈톨렌을 먹으면서
당연히 입가에 설탕이 묻듯이 네. 이 사람에게도 지금은 너무 당연히 슬픈 거예요. 그쵸. 그냥 어쩔 수 없이 눈물 음. 자국이 있는 거죠. 음. 근데 저는 그래서 슈톨렌의 의미가 결국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당연하게 슈톨렌을 먹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하나의 뭔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남아있는 사람이든 지금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든 결국에는 그냥 아닌 척해도 지금은 슬픈 건 어쩔 수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야겠죠. 그냥 슈톨렌을 매 순간 뭔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먹듯이 네네. 그냥 뭔가 그냥 슬프지만 그냥 빵을 잘라 먹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위를 단순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슬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네. 마지막에 물크러진 시간은 재물로 만들면 된다. 약한 불에서 오래오래 기억을 졸이면 얼마든 달콤해질 수 있다. 라는 문장으로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그 슬픔을 오로지 다 견디고 충분히 느껴야지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끝이라는 게 사실 없고. 그쵸.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매년 크리스마스가 오면 슈톨렌을 먹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좀 달콤한 잼으로. 달콤한 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저는 계속 읽는 내내 뭔가 치유나 뭔가 좀 웃긴 이런 것보다는 슬픔으로 읽다가 마지막에 딱 저 두 문장을 딱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시인이 써놔서 되게 위안이 됐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약간 이 문장에 되게 위안 받았어요. 펑펑 울고 난 뒤엔 빵을 잘라 먹으면 되는 것. 슬픔의 양에 비하면 빵은 아직 충분하다는 것. 뭔가 이 문장이 그러니까 아까 비슷한 의미로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게 지금은 너무 거대해 보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거나 사실 또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게 그쵸, 내 인생을 뒤바꿀 정도로 그런 심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를 되게 슈톨렌을 먹는 장면에 녹여가지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너무 좋은 시 같아요. 저도 오히려 이 시를 읽고 약간 생각이 좀 바뀌었던 부분이 슬픔과 슈톨렌이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 슬픔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내면에 있는 거고 슈톨렌은 이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가 그래서 먹고 있는 함께 먹고 있는 빵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에서 함께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의외로 슬픔보다 더 이 슈톨렌이 충분하다고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고 그냥 뭔가 오히려 더 지금 크게 느껴지지만 작아질 수 있는 건데 이 슈톨렌이라는 것 함께 먹는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이게 만약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가 사가지고 온 거라면은 그 기억은 계속 남을 것 같아요. 그 고마움. 그렇죠. 그래서 그 고마움이 더 충분하다.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간다. 이런 느낌으로도 읽혔던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연말 연초에는 이런 시를 한 번씩 읽는 것 같아요. 참 시 잘 가지고 와요. 네, 진짜 참 잘 가지고 와요. 호호호.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재미중독자 공식 후원 그룹 제1대 메디치 가문을 소개하고 재미중독자에게 돈이 어떤 의미인지 돈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피비님, 이청님,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약간 각 잡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어떠세요, 소감이? 저는 돈 이야기 하면은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뭐 돈이 없다. 하소연이 되죠. 하소연이 되는데 저는 꼭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재미있게 사는 것과 돈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근데 오늘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생각이 좀 더 많아졌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대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뭐 결론이 막 시원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중요한 대화를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었다. 네. 저도 이게 약간 다른 주제랑 다르게 저희가 항상 뭔가 결론을 어느 정도 뭔가 모아지는 결론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게 없고 좀 하다 만 느낌? 얘기하다 만 느낌이 들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메디치 가문에서 우리가 돈의 따뜻한 면을 느꼈듯이 네네. 하지만 또 차가운 면도 있고 막 재밌는 점도 있지만 또 씁쓸한 면도 있고 그러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다 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게 돈이 아닐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언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저희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나서. 그러게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메디치 가문을 얘기하니까 결국 돈은 메디치 가문이 밤빵님이랑 준우님처럼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요. 나눠야지 의미가 있고 그게 제일 잘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같은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되게 오늘 명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오. 그러니까 제가 늘 가지고 있던 그게 풀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오늘 결론은 이거 같아요. 돈이 부족하다 뭐 하다 그런 걱정이 진짜 쓸데없는 걱정. 왜냐하면 늘 그러니까 돈은 부족하니까. 아니 그것도 맞고 네. 돈은 진짜 아까 전에 계속 말했지만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친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뭔가 돈은 나눠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혼자 스스로의 가치관이 좀 정립되는 느낌? 막 돈이 얼만큼 있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 돈을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상황에서 얼만큼 가치 있게 쓸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게 더 현명하겠다. 맞아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도. 쓰느냐가 그쵸. 앞으로도 어떻게 쓰느냐랑 연결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유익했던 이야기인 것 같고 피비님 말처럼 우리 1년 후에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이때는 긴급 모집합니다. 메디치 가문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재밌게 사는 날이 올까 재미의 오늘 재미 중독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메디치 가문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정신을 차려 보니 각박한 이 세상 속에 그대와 나 같이 중독돼봐요. 우린 재미 중독자. 우린 재미 중독자.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 중독자입니다.